감소하죠. 네. 그 다음에 동공의 크기가 작아지는 건 살아나는 거야. 이렇게 동태눈 같이 풀어지는 거지.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임종 대상자를 도울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은 청각이라고 해요. 청각. 그래서 즐겨 듣던 음악을 들려주는 거죠. 청각. 말기 암 환자가 사전에 연명 의료 요양서를 작성하면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 물을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모든 치료가 중단되는 게 아니라 마약성 진통제,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영양분, 단순한 산소 공급은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쵸? 네. 혈액 투석은 안 한다. 네. 항암제 안 한다. 네.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 안 한다. 네. 인공호흡기 착용 안 한다. 저기 뭐, 네. 심폐소생술을 안 하면 네. 죽어요. 아니 근데 그거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살수 있는 하고 아니 이거 저기 임종 과정에 있는 사람. 지금 사전에 연명치료 의학서를 작성한 사람이잖아. 작성한 사람이어서 안 해. 내가 말할 때. 네, 헷갈렸어. 네. 이해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답은 통증 완화를 위한 진통제와 물은 계속 공급됩니다. 인공호흡기 치료는 안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조금은 이게 뭐냐 말기암 환자는 회복 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니까. 그리고 말기암 환자는 살이 되게 많이 빠져요. 소모성 질환이기 때문에 만약에 2, 3일 살 거라고 해갖고 우두두두두두 쓰러지면 갈비뼈 부러지면 조금 살게 더 아프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선생님, 네. 질문이요. 네. 심폐소생술 우리 지금 이거 작성한 사람은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젊은 사람이 만약에 길 가다가 쓰러졌으면 아, 그건 해야지. 해야죠. 예. 그건 해야지. 다 하는 거야, 다 하는 거고, 이렇게. 아유. 표정을 안 뒤에만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예. 아유, 그건 해야지. 살려야지. 해도 크게 살아날 가능성이 없으면 안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기암이잖아. 그러니까 이거하고 다른 문제점이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게 한 게, 어디부터 할 차례나? 76페이지. 76페이지. 장기, 5번 했나요? 안 했어요. 예. 노인 장기 요양 인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장기 요양 기간이 어디라고 그랬어? 네, 김교성 선생님, 장기 요양 기간이 뭐라고 그랬죠? 장기 요양기간. 요양은 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니. 선생님, 장기 요양 기간은 등급을 받은 사람이 이용하는 기간이, 그러니까 뭐냐면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제가 노인 복지시설인 방문 요양, 제가 센터,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게 단기보호시설, 그 다음에 주야간보호, 그 다음에 기타 재가급여인 복지연구 하는데도 장기요양 기간이라고 써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등급을 받은 사람이 이용하거나 생활하는 곳이 장기요양 기간이야. 근데 병원은 안 되는 이유가, 선생님, 병원에 만약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어. 1년 내내 거기 병원에서 있을 수가 없어. 장기적으로 요양을 할 수가 없어. 예? 맞아요. 어디 갔다 오라고 그래. 맞아요. 예? 그리고 병원은 오너가 누구야? 오너가 누구야? 아, 의사잖아. 의사. 예? 그리고 병원은 의사이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정한 그게 그래서 장기적으로 요양하는 기간이 아니야. 만약에 저기 어디야? 요양시설에 들어갔어. 그분은 장기적으로 등급만 받으면 계속 그 집에 5년이고 10년이고 있을 수 있어. 이게 장기 요양 기간이야. 그 선생님이 이해를 해야지 이거를 외우려고 그러면 아, 이게 뭐야 이거.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게 장기 요양 기간은 노인 요양시설. 그러니까 양로시설은 장기요양 기간이 아니야. 등급을 받아야 들어가는 곳이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첫째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방문 요양을 하는
재가센터도 장기요양기관이야. 그 다음에 단기보호도 장기요양기관이야. 그 다음에 주야간보호도 장기요양기관이야. 그 다음에 장기요양 인정서를 가져가서 노인복지연구를 파는데도 장기요양기관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등급을 받은 거를 갖고 가야지만 거기서 싸게 주잖아. 그래서 장기요양기관이야. 병원은 만약에 뇌졸중을 아까 쓰러져서 10개월 동안 있어도 다른 데 갔다 오라고 그래. 퇴원하라고 그래. 장기적으로 요양을 할 수가 없는 기관입니다. 병원은. 이해하셨어요? 네. 가서 봐요. 그 산재가 당해도요. 갔다 오라고 그래. 다른 데 갔다 오라고. 6개월 이상 입원하면 등급 받지 않나요? 입원을 안 시키지 병원에서. 그런 게 아니라 6개월 이상 받으면 아니 병원에 들어갔어. 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그 딸의 그 시 할머니 얘기를 하면 서울대에서 고관절이 나가서 수술하셨거든 99세. 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5일 만에 퇴원시키지 서울대니까. 오래 안 있어. 다른 건 이상이 없으니까 붓기만 하면. 그러니까 요양병원을 가셨어. 그 요양병원에 있으면서 6개월을 보면서 일상생활이 거동이 불편하잖아. 그쵸? 근데 원래는 등급을 안 주지. 왜냐면 뭐 치매도 아니고 뇌혈관 질환도 아니니까. 근데 이제 얘기를 잘 해갖고 이제 받기는 했는데 그분이 거기 있다가 이제 시설로 갈 때 6개월 이상이 지나야 이 사람을 지켜본 그런 사연이 있잖아. 일상생활을 못하잖아 지금 현재. 에? 밥도 다 먹여줘야 되고 다리가 부러져갖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등급 신청을 해야 돼. 6개월 이상 지나야 등급을 신청할 수 있어. 병원에서는. 집에서는. 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니 집에서는 신청할 수 있지. 네. 그래서 장기 요양기관에 장기 요양 인정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야겠죠? 예? 장기 요양 인정서를 받으려면 장기 요양 인정서를 받으려면 의료보험 카드 같은 걸 받으려면 방문조사는 교육을 이수한 장기 요양요원이 누구야? 선생님들 장기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모든 그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나 또 아니면 선생님이 얘기하는 요양보사는 장기 요양요원이야. 응? 이해 잘 하셔야 돼. 근데 방문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직원이지 직원. 그래서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를 뽑아갖고 그 사람들 보내지. 왜? 그 사람이 의료에 대한 걸 아니까 그 사람들이 체크를 하는 거지 가서 90개 항목을 갖고.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신청자가 동의하면 만약에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었거든요. 이제 막 발레를 하는 분이었는데 94살이었거든요. 근데 딸이 프랑스 가서 살아. 근데 이 어르신이 점점 나빠지더라고. 그때 성당 교우였는데 그래갖고 내가 이제 내가 하려고 이제 이해관계인도 되거든. 그래서 하려고 그랬더니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자기가 해주겠다고 평창동 사는 사람인데 자기가 이거를 넣겠다. 이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국민건강에 넣어서 그래갖고 등록 받으셨거든요. 이런 거죠. 그래서 신청자가 동의하면 또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프랑스에 전화를 하더라고 가족한테. 여기는 아무도 안 계시니까 내가 주민센터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내가 신청을 하려고 그러니까 동의하시겠어. 그럼 네 그러죠. 네.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자들은 다 저기서 다 해주지. 거기서 주민센터에서 다 해주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거죠. 시장, 예를 들면 양평 군수, 의정부 시장, 중구청장이 인정한 자는 내가 신청할 수 있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기관은 장기요양 기관은 등급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심의하여 최종 판정한다. 판정은 누가 해요? 배웠잖아. 판정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 등급 판정위원회가 구성돼 있어. 15명이. 근데 그 사람들은 직원은 아니야.
만약에 예를 들면 이 동네에 유망한 덕망 있는 의사, 뭐 사회복지사, 저기 경기도 들어가더라고 용산구에서 물어보니까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 전공했는데 왜 들어갔냐면 그 장애인 뇌졸중인 뇌병변 나이 어릴 때부터 그런 아이들의 관장이에요. 그러니까 덕망이 있다 그래서 뽑아갖고 15명 뽑아갖고 등급 판정위원회를 엽니다. 이렇게 아까 90항목을 갖고 왔잖아. 누가? 국민건강보건에 신청을 하니까 거기에 직원이 사회복지사와 누가 간호사가 나가서 90개 항목을 체크했어. 그걸 갖고 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에 이렇게 그거를 넣으면은 판정 프로그램이 있대. 그럼 점수가 나온대. 그 점수 나온 거랑 플러스 의사소견서를 띄워내는 게 많지. 의사소견서를 갖고 15명이 모여. 한 달에 한 번. 동작권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모이나 봐. 그래갖고 모여갖고 등급을 딱딱 두들기는 거지. 딱딱. 몇 등급 이렇게. 근데 이제 많이 줄어든 게 맨 처음에 2008년 7월 1일부터 장기 요양을 시작했을 때 16만 명이 혜택을 받았어. 근데 제가 저때 그랬잖아요. 작년에 101만 명이라. 그러니 그 많은 숫자를 갱신을 매년마다 어떻게 내주냐고. 내줄 수가 없으니까 1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1년 있다 또 해. 1등급을 받았다 4년 있다 해. 그러니까 줄어들었지 사람들이. 그렇죠? 4년 있다 뭐 3년 있다 2년 있다. 최소 장기 요양 인정 유효 기간이 2년이야. 2년. 5등급 인지도를 2년 있다가. 이해하셨어요? 또 가서 밥 쓰세요. 그래서 기관은 등급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심의하여 최종 판결하는 게 아니라 등급 판정위원회가 최종 판정하는 거지. 그 안에 있는. 네. 그래서 얼마 주냐 이랬는데 7만 원 준대지. 와서 그 판정위원인데 7만 원 준대. 이거 땅땅 뜨기면 이제 밥 먹고 가나 봐.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근데 뭐 딜레이가 될 수도 있어. 이상하면은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해야 돼. 선생님 외우려면 머리가 돌아서 안 돼. 뭐 시험 보다가 돌면 어떻게 요양보사 와서 해주셔야 되잖아. 안 되지. 그 다음에 장기 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선생님 장기적으로 요양을 하는 급여는 돈이란 말이에요. 돈. 급여에는 시설의 급여는 또 시설급여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재가급여가 있고 특별현금급여가 있다는 거지. 특별현금급여는 뭐야? 현금으로 줘? 어떻게 줘? 선생님 이거를 알아야 돼. 잘 들으세요. 가정요양과 가정요양들은 달라. 잘 들으세요. 가정요양과 가정요양들은 달라. 가정요양은 선생님이 자격을 딴다고. 근데 내 남편이 치매야. 그거는 센터에다 등록을 해갖고 가정요양을 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네. 그리고 특별현금급여 중에 특별히 돈을 줘. 어디서? 국민건강에서. 그게 센터에서 주는 게 아니라. 센터는 이제 돈을 받아갖고 이렇게 주는 거고, 가정요양비는 저기 마라도에 가니까 마라도 아시죠? 네. 중국집이 많더니 가보긴 했는데, 중국집이 많으니까 거기는 오면은 그 짜장면을 먹어. 근데 거기에 어떤 분이 짜장집을 하는 부부가 자기 어머니가 등급 2등급을 받았어. 근데 그 안에 마라도에는 멀리 보낼 수가 없는데, 마라도에는 시설도 없고 또 센터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 근데 이분 두 분
두 분 부부가 못 땄어. 예? 근데 맨 처음에는 15만 원 줬어. 15만 원. 특별히 정말 정말 대단하다 이래갖고 가족 요양비를 준 거야.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지. 더럽게 성깔이 있어. 어르신이. 그러니까 요양보사 올 때마다 형 이래. 그래서 자꾸 바뀌잖아. 그거를 이제 국민건강에 의논을 하는 거야. 그건 특별 케이스. 의논해갖고 아니 이렇게 안 온다니 어떡하냐. 와도 우리 어머니가 싫어하는데 어떡하냐. 이러면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가 있어. 예? 무슨 말인지 아세요? 등급을 받아야지 근데 어르신이 등급을 받아야지. 이해하셨어요? 그래갖고 지금 오른 게 22만 6천 원이니까 21만 6천 원 올랐어. 가족 요양이? 네, 가족요양비. 그러면 그거는 그래서 특별히 현금급여가 되는 건 거기 며느리들 아들의 통장에 그 어머니 통장에 쏴주는 거야 돈을. 에? 그럼 어떻게 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써야지. 에? 어머니를 모시니까. 그게 특별히 현금급여를 국민건강에서 등급을 받고 있어 어르신은. 특별히 주는 거야. 그게 특별 현금급여고 특례요양비나 지금 또 나와 있는 게 특례요양비도 있어요. 또 나와 있는 게 요양병 간병비가 있는데 그건 아직 안 준대. 그럼 말만 해놓고 짜증나 죽겠어. 요양병 간병비 이런 거 줘요. 왜냐면 시설에 있다가 다리가 부러졌어. 그럼 요양병원에 가야 되잖아. 부치러.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어. 제가 시설에 있어 보니까 갔어 요양병원에. 네? 또 갔어 집에. 열흘 안에 와야 돼. 그럼 이 시설에 못 있어. 열흘 그래서 매일 적었어요. 그 사람이 외박이지 외박. 가서 열흘. 그러니까 가서 꼬셔갖고 데리고 오고 막 그래. 왜냐면 만약에 부부가 사는데 할머니가 오시는데 힘도 없어. 이 할아버지는 집에서 살기를 원해. 근데 매일 시킨대 그냥. 아주 종부리듯이 한대. 전화로 울어봐. 이 할아버지가 가봐. 아유 그렇게 기도를 해주는데도 막 성깔이 있어갖고 어르신 오늘 기도합시다. 그래갖고 볼에 부비면서 기도해. 깨끗하신 분이니까 옛날에 하느님 아버지 이분을 마음을 평화를 주시오. 오늘도 아름다운 마음으로 갖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랬더니 아멘 이래도 아멘 살아있대. 아이고 그리고 좀 이따 나한테는 안 그래. 요양보사들한테 왜 그러시나. 네. 성깔이 괜히 여자가 40년 동안 아프셨다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서 하루는 떡을 그 부정 때 그 가래떡을 좀 괜찮게 사시나 봐. 가래떡을 해왔어. 그래서 나눠주고 제발 좀 무슨 우리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다고 얘기했대. 그런데 내가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나? 막 이거 4층 건물을 지니 4층에 그 엘리베이터가 없나 봐. 그래갖고 내가 거기가 이렇게 양쪽에 잡는 데가 있어. 여기도 있고. 그 내가 얘기했어. 어르신 운동 많이 관심 못 쓰시거든요. 운동 많이 하는. 이야 운동이 그렇게 좋고 운동을 한 달 내내 하더니 걸어 올라갔대. 아이고 참나. 그게 부인이 죽은 거지. 아들이 부러져갖고 없고 못 올라간다니까 운동을 해갖고 찔럭찔럭 하면서 그 운동이 최고야. 네? 집요하지 않아서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는 선생님 복지연구는 뭐예요? 제가 급여죠. 선생님 복지연구는 집에 있는 사람만 혜택을 주는 거야. 시설에 들어가면 안 줘. 이해하셨어요? 네. 왜냐면 또 복지연구는 단기보호도 줘. 집에 오면 침대가 있어야 되잖아. 응? 9일만 가니까 1년에. 단기보호도 제가 급여잖아요. 가족요양비는 특별현금급여지. 에? 시설급여가 아니지. 주야간보호도 제가급여지. 아침에 갔다가 집에 오잖아. 이게 제가급여야. 있을 제자에 집가자라서. 그래서 시설은 노인 요양시설이나 요양시설은 10인, 요양공동생활가정은 9인까지. 5인도 있고 7인도 있어요. 어떤 분은 사회복지사 따갖고 집에다가 차렸어. 자기 엄마 아버지 등급받았대.
그다음에 친정아 아니야 시아버지 시어머니. 또 하나는 시모를 하나 데려가서 5인 시설. 응? 이거 선생님도 그렇게 하시면 돼. 그다음에 7번 장기 요양 기간에 비용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선생님 재가급여 비용은 15% 내야 되지. 네?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는 거 아니잖아. 장기 요양 기간, 아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들이 이용하거나 들어가는 곳이라고 했어요. 시설급여 비용이 50%를 부담해? 20%. 장기 요양 기간은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해? 그거 얼마나 좋은 나라겠어. 그렇죠. 이거는 본인 부담은 본인이 내게 돼 있죠. 네, 근데 그런 게 있죠. 의료 수급권자는 정해갖고 너무 아들이 5인데 너무 가난해. 예? 그러면 40% 경감, 60% 경감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렇게 내야 돼. 이제 보건복 청구하는 게 아니고 장기 요양 기간은 의료 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을 전에 어이구 시설에서 이렇게 아무나 다 이렇게 돈을 대줘요? 아니라는 거지. 틀렸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설이나 저기 단기보호나 주야간보호에서 국민건강보험에 돈을 청구하죠. 왜? 운영하기 위해서 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에? 그래서 청구된 비용을 심사하여 기간에 지급한다. 기간은 장기요양 기간이지. 거기에 지급한다. 답은 5번이죠. 노인 장기 요양보험급여 중 본인 부담금에 관한 설명입니다. 재가급여 비용은 본인이 15%. 그쵸? 복지용구 비용. 이거를 외워야 돼요. 58페이지 보셔봐. 58. 이거 선생님, 윤수미 선생님 이거 찍어서 보내주세요. 여기 박스 있잖아. 예? 그래서 복지용구 비용은 본인이 80%를 이거는 똑같아. 15%, 20% 복지연구, 기타 제가 아니 시설은 복지연구 안 주지. 그쵸? 예, 그래서 똑같이 기타 제가급여 15%. 근데 이것도요 1년에 160만 원밖에 안 줘. 1년에 160만 원 혜택을 줘. 이해하셨어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여기 옆에 있죠? 면제라고. 예?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이 없어. 생활보호 대상자들은.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답은 3번이고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항목의 비용 일부를 지원하죠. 보건복지부 돈을 왜 줘요? 그 다음에 의사소견 발급 비용은 본인이 15%를 그게 아니라 거기 써있죠? 일반은 20%죠?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도 20%입니다. 예? 예, 그 방문간호가 호출을 끼거나 이러면 방문간호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시설에, 집에. 그러면 내는 게 20% 정도 내는 게 돼 있어요. 예, 신청하면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맞죠. 이런 식으로 풀어요.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가 준수한 직업인지.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직업 윤리의 원칙이나 윤리적 태도가 많이 나와 시험에. 네, 그것도 공부하셨을 거예요. 방문 요양 시 대상자가 명절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을 때 급여 내용이 없어 서비스 제공할 수 없다고 정중히 거절하였다. 이거는 규정에 따라 업무를 시행하는 거죠. 이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또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을 준수한 경우 77. 이것도 선생님 77페이지는 엄청 많이 나와요. 77 요양보호사 준수사항 77 이해하셨어요? 네. 대상자의 가래를 흡인하게 안 돼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이 해야 될 부분 10번 책에 10번 77페이지 10번 77페이지 선생님 책 봐야지 책 문제지. 아이씨 문제지가 아니라 책 표준 교재 책 표준 교재?
농약 투여. 카온 약은 여러분이 줄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농약, 귀약 이런 것도 카온 거는 여러분이 할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준수한 경우 제3자와 가족의 소통을, 그래서 선생님이 10번에 흡인, 석션이죠, 석션. 또 비위감, 코끼는 비위감, 비자가 코비자야. 위는 위까지. 또 비경구라는 뜻이 있어. 비는 아닐 비자를 써. 아닐 비. 입이 아닌 거. 그 콧줄이지. 그것도. 삽입, 관장, 도녀, 소변, 뭐 하는 거, 뛰는 거, 욕창 관리. 욕창 관리는 만약에 욕창이 심하면 뜯어내기도 하고 이런 거는 간호사감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투약. 투약은 경구약, 지온약이나 외용약을 제외한다. 등을 포함하는 모든 의료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10번에 3번, 아니 2번에 제3자와 가족의 소통을 제한하면 안 되지. 네? 얘기하겠죠. 업무 효율을 위해 권위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아니죠. 제3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80페이지 이거를 많이 아셔야 돼. 80페이지요.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많이 알아야 돼. 요양보호사의 역할 80페이지 책 80페이지 요양보호사의 역할에 숙련된 수발자, 정보 전달자, 거기서 줄으세요 선생님. 그 다음에 관찰자, 그 다음에 말법가 상담자, 동기 유발자, 옹호자가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선생님 중요한 건 쳐드려야겠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제3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관찰자의 역할입니다. 관찰자. 그래서 선생님 관찰자를 보세요. 81에 맥박, 호흡, 체온, 혈압 등의 변화와 투약 여부, 질병의 변화에 대해 증상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까지 관찰하는 게 요양보호사의 역할이다. 이렇게 써있죠. 그 다음에 5번 사고 발생 시 요양보호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신속히 해결하는 건 아니죠. 빨리 센터장한테 연락을 해야 되죠. 보고를 해야 되고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답은 4번이에요. 짜증을 내며 저 사람은 올 때마다 머리를 남자처럼 잘라놓아서 오늘은 절대 자르지 않을까. 여기서도 원래는 기호와 의견을 물어서 하라고 그랬어. 인지가 있다면 기호와 의견. 그래서 그러면 좋아하는 머리핀으로 정리해 드릴까요? 이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짧은 머리가 잘 어울리면 안 되지. 그래서 답은 3번이죠. 그 다음에 이게 90에서 99 윤수기 선생님 90에서 99 한 3번 읽으시라고요. 90에서 99 이거는 많이 나와요. 시험에 하나는 꼭 나와요. 요양보호사가 치매 대상자에게 폭언을 하였다. 동료 노인에게 맞은 사실에 대해 요양보호사가 모르는 채 하고 있다. 이거 이럴 수 있어요. 시설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할아버지가 혼자였거든. 여자들이 12명이야. 그게 이제 10층으로 해서 100시설인데 근데 이 할아버지가 아주 성격이 좀 극악스러워. 그냥 소리를 확 질러. 아이! 뭐 할머니끼리 싸우는 경우도 있어. 아이 왜들 싸워? 오면다! 막 이러면 쥐죽은 듯이 이렇게 해. 에? 가만히 있어. 그러면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아유 할아버지 그렇게 소리 지르면 되시겠어요 이러는데 그냥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지금 저기가 이제 조용해지니까 고마우니까 아무 소리 안 해. 그러면 존엄한 존재로 대우를 받지 못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그래서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다. 네, 그래서 12번은 1번입니다. 90에서 99까지 읽어보시고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치매받았어. 지원서를 보니 이것도 여러 번 나왔는데 어르신을 돌보기에는 나이가 많아.
지는 아예 안 먹을 겁니다. 체형이 힘들 것 같네. 이거 평등의 권리야. 평등에 관한 권리다. 이해하셨죠? 네. 13번을 이번 요양보호사. 선생님 시험에 나오는 게 117. 117. 여기 요양보호사의 법적 권익보호가 있습니다. 117. 이거 좀 많이 나와. 요양보호사의 법적 권익보호 중에 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있어. 책 보셨죠? 117. 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 그것도 나오고, 두 번째는 118에 산업안전보건법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9. 이거는 많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근로계에서 많이 나오는 게 1번이 많이 나와요. 임금 및 근로시간, 임금의 구성하는 법. 선생님 옛날에 월급을 받잖아요. 에? 받으면 봉투에다가 무슨 세 이런 게 쓴 게 임금의 구성 항목이야. 임금이 저기 왕이 아니라 그 받는 돈을 얘기합니다. 임금이 뭐 이거는 기본세, 가근세 뭐 이렇게 적어놓는 게 임금의 구성 항목이다. 예? 그게 시험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안전과 보건에 관한 보호가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이거 저기 그 1번하고 박스 있고 박스는 읽어볼 필요는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장교양기관의 장은 뭐 2번 있잖아 중간에, 그쵸? 네? 네. 장은 요양보호사가 안전보건상의 이유로 작업을 중지했을 때 처벌할 수 없다. 그 다음에 3번 119에 장기 요양기관의 장은 우회 119 우회. 건강 문제, 요양보호사의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라.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선생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거 엄청 많이 나왔어. 옛날에 30번은 더 나왔어. 그 내용이 있지, 박스 그런 거 요거를 읽어보시오. 없는 아니 저기 선생님 이것도 박스 있는 거 있지, 그거 좀 찍어서 보내주세요. 이거는 돌아가면서 나오시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선생님이 임금의 구성 14번에 보면 요양보호사의 법적 권익보호를 위해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내용은 임금의 구성 항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임금의 구성 항목 14번에 4번이다. 14번에 4번. 요양보호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서비스 제공 중에 상해를 입원하면 여러분이 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의해서 돈을 받잖아. 그쵸? 이것도 하고 그게 4번입니다. 그 다음에 남자 대상자가 기저귀 갈 때마다 불편하다며 남자 요양보호사로 변경해달라고 할 때는 선생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결정할 수 없으니 시설장과 상의해 볼게요. 시설장과 상의해 볼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해 요양보호사가 숙지라는 것은 깊게 알아야 될 내용으로 옳은 것은, 선생님 잠복결핵은 균이 안 나와. 이 가래로 그거는 그냥 같이 먹고 이래도 돼. 엑스레이 선상에는 나와 있어. 그거를 음성이라고 그러는데, 결핵균은 강한 산이나 알칼리에 강해. 에? 근데 햇빛에는 죽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햇빛을 쪼이면 얘네들이 그냥 사멸을 해버려. 그래서 답이 결핵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는 일광소독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 결핵 대상자가 완치돼 접촉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약이 좋아서 그렇지 않아요. 아까 잠복 균이 안 나온다.
같이 생활할 수 있어. 응? 결핵은 호흡기를 통해 폐에만.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게 좀 많이 변화가 됐는데 옛날에는 결핵 관리, 그 다음에 모자보건 관리, 그 다음에 가족 계획을 했어. 가족 계획 없어졌죠. 애기 낳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모자보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결핵 관리도 하고 있어요. 결핵은 폐만. 근데 장에 들어갔다 결핵균이 장결핵이에요. 근데 그거는 관리를 안 한다고. 많이 안 걸리는 거거든요. 왜? 폐결핵은 이렇게 비말 감염으로 많이 옮겨. 근데 코로나랑은 다르지. 코로나는 이렇게 하면 금방 옮긴대. 100%. 95% 100%. 결핵은 내가 건강하면 올해 10%밖에 안 옮겨.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건강치 않아. 뭐 영양실조도 있고 건강치 않아. 노숙자 집단은 건강치 않잖아요. 매일 술 먹고 이러니까. 그런 데는 많으시지. 그래서 이제 북한도 많대. 엄청 많대. 우리 그 적십자에서 많이 보낼 거는 약을요. 네. 외국에도 많아요. 열약한 환경은. 폐결핵은 이렇게. 그리고 또 1차, 2차, 3차까지 있어 약이. 약이 뭐 스베락틴 아니 첫째 아이나. 옛날에는 파스라는 약을 하루에 20알 먹었는데 그게 원기도 2배만 해. 근데 그거 없어졌어. 유한양에 나오는 건데. 위장장애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나는 꼭 계속 먹어야 돼. 6개월, 체약은 6개월이야. 근데 또 약해지면 또 옮겨받을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마약부터, 그 다음에 림팜피신이 참 좋은 약이거든요. 림팜피신. 이런 약이. 근데 그거가 왜 힘드냐. 이게 왜 간 기능 검사를 해야 되냐. 이게 독해 약이. 한꺼번에 틀어 먹어야 돼. 약이 독하다고. 그러니까 간이 나빠질 수 있어. 왜? 어르신이 결핵도 걸리면서 뇌혈관 질환을 앓고 있다 이러면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와서 간 기능 검사와 결핵은 뭐야? 가래 속에 균이 있나를 보는 거지. 객관 검사를 한다가 시험에 많이 나와. 네? 그러니까 뇌혈관 질환의 약도 먹으면서 결핵 약을 먹는다. 그럼 간이 나빠질 수도 있어. 그래서 간 기능 검사. 오케이,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네, 오늘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선생님이 자꾸 강의를 들으면 이제는 쉽게 볼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고, 모르는 것만 이렇게. 그래서 문제 풀 때마다 이거 다 끝날 때까지 시험 많이 볼 거예요. 그리고 다 볼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집에서 또 지금 사회를 풀었잖아. 그럼 언제 풀으라고? 일주일에 또 풀어보는 거야, 집에서. 그러면 앞에 틀린 거랑 나이가 드신 분은 꼭 틀린 걸 또 틀려.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변화를 못 줘봐. 이해하셨죠? 네. 오늘 애쓰셨어요.